그는 말이 없었다. 태어날 때부터였는지 아니면 어린 시절의 사고 때문이었는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사람들은 그를 벙어리 삼룡이라 불렀다. 삼룡이라는 이름보다 앞에 붙은 벙어리라는 말이 먼저 떠오를 만큼 그는 늘 조용했고 묵묵했고 많은 것을 혼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. 삼룡이는 어느 부잣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다. 비록 말은 못했지만 일을 참 잘하고 성실했다. 새벽이 되기 전 일어나 마당을 쓸고 주인의 말과 눈빛만으로도 그가 무슨 일을 원하는지 알아채곤 했다. 그런 그를 가장 아껴준 사람은 바로 그 집의 외동딸이었다. 그녀는 어릴 적부터 삼룡이를 무서워하지 않았다. 오히려 삼룡이가 불편하지 않게끔 천천히 말하고 그가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손짓으로 말하기도 했다. 삼룡이에게 그 모습은 마치 햇살 같았다. 추운 날 불가에 앉아 손을 녹이는 따스함처럼 그녀의 작은 친절은 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다. 하지만 그는 말할 수 없었다. 그 마음을, 그 감정을, 그 간절함을 어느 누구에게도 표현할 수 없었다. 그저 밤마다 하늘을 보며 혼자 중얼거릴 뿐이었다. 입 밖으론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말을 걸고 있었다. 나는 너를 좋아해. 나는 너를 지켜줄 수 있어. 세월이 흐르면서 그녀는 점점 자라났다. 외출이 잦아졌고 한복 대신 양장을 입는 날이 많아졌다. 그리고 어느 날 그녀에게 결혼 이야기가 오갔다. 삼룡이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 한구석이 싸하게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다. 자신과는 너무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같았다. 말도 할 수 없고 신분도 다르고 그녀에게 아무런 약속도 받은 적 없는 그가 감히 질투나 아쉬움을 느낄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? 그러나 인간의 마음이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. 그날 밤 그는 그녀의 방 앞을 서성이며 자신도 모르게 벽을 만지작거렸다. 무언가 말하고 싶었다. 떠나기 전, 아니 그녀가 떠나가 버리기 전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.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. 그저 떨리는 가슴과 마른 입술만 남았을 뿐.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가을이 오기 전 다른 남자의 손을 잡고 그 집을 떠났다. 그날 이후 삼룡이는 말없이 일을 그만두었다. 그가 남긴 것은 몇 개의 장작더미와 자신이 가꾸던 텃밭의 마지막 채소들이었다. 그리고 그는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. 마을 사람들 중 누구는 그가 멀리 떠났다고 했고 누구는 혼자 깊은 산중에 들어갔다고 했다. 하지만 누구도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말들, 그 속의 사랑과 상처와 아픔은 알지 못했다. 다만 그를 기억하는 이들은 이따금 말없이 그가 가꾸던 꽃밭 앞에 서서 잠시 침묵에 잠기곤 했다. 그의 인생은 조용했지만 그가 품었던 마음은 결코 작지도 가볍지도 않았다는 걸 아는 이들만은 알고 있었다. 삼룡이는 말을 하지 못했다.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깊이 느끼고 조용히 바라보며 마음을 다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. 이 소설이 주는 울림은 그의 벙어리라는 육체적 한계에서 시작되지만 이야기의 중심은 결국 사랑이 무엇으로 증명되는가라는 질문으로 옮겨간다. 말로 하지 못한 사랑,
표현할 수 없는 감정. 그 속에서 독자들은 오히려 더 크고 묵직한 정서를 느끼게 된다. 그 이유는 삼룡이의 사랑이 계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. 받으려 하지 않았고 들키려고도 하지 않았으며 그저 조용히 바라보고 지켜주는 것으로 자신의 전부를 다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.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작품은 지금의 시대와도 맞닿는다. 우리는 삶을 살아오며 수없이 많은 표현된 사랑에 노출된다. 말로, 문자로, 선물로. 그러나 그 모든 겉모습 너머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많다. 삼룡이는 말이 없었다. 그러나 그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었다. 오히려 그 속에는 소리보다 진한 감정이, 말보다 오래 남는 기억이 있었다. 그가 그녀에게 보여준 마음은 말로 전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했다. 그리고 우리는 그 존재의 묵묵함 속에서 진짜 사랑의 모양을 본다. 삼룡이가 벙어리라는 사실은 단순한 설정이 아니다. 그는 자신의 감정을 말로 전달할 수 없었고 누군가의 질문에 답할 수 없었으며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반박할 수도 없었다. 이 설정은 당시 우리 사회가 겪던 소외와 불평등의 상징이기도 했다. 그가 처한 상황은 말을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더 외롭고 슬펐다. 삼룡이는 계급적으로도 아래에 있었다. 머슴살이, 주인의 말 한마디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삶. 그의 존재는 늘 주변에 있었고 그 중심에 설 수는 없었다. 그런 삼룡이가 바라본 주인집 딸은 말하자면 그가 닿을 수 없는 세계였다. 그녀는 친절했지만 그 친절은 거리 두기 속의 호의였고 그는 마음이 자랄수록 더 큰 단절을 느껴야만 했다. 이 소설은 한 남자의 짝사랑 이야기인 동시에 말할 수 없는 많은 이들의 삶을 대변한 이야기다.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며 말하지 못했던 순간을 기억한다. 억울해도 말하지 못하고 아파도 내색하지 못하며 사랑해도 표현하지 못했던 수많은 감정들. 그것은 단지 개인의 성격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던 시대와 구조가 있었기 때문이다. 삼룡이의 침묵은 바로 그런 구조적 침묵의 상징이다.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그를 불쌍한 사람이 아닌 오히려 참된 사람으로 바라보게 된다. 왜냐하면 삼룡이는 끝까지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았고 자신의 마음을 남에게 강요하지도 않았으며 그저 한 존재로서 조용히 사랑하고 묵묵히 사라져갔기 때문이다. 그 모습은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. 당신은 누구의 마음을 말하지 않아도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? 인생을 살다 보면 말보다 눈빛이 더 많은 걸 말해주는 순간이 있다. 눈물이 흘렀지만 왜 울었는지 설명하지 못한 날들. 고마운 마음이 차올랐지만 입 밖으로 고맙는 말조차 내지르지 못한 순간들. 그런 순간이 쌓여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다. 벙어리 삼룡이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다. 말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마음이 있었던 사람.
드러내